우리는 몸은 쉴 수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마음과 몸을 같이 쉬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쉴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좀 연구해 보도록 하십시다. 얘는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잘까요? 우리도 저 어린애처럼 좀 쉬면 좋겠어요. 모든 세상 걸 다 잊어버리고 애들처럼. 그래서 우리가 쉴 때 마음도 회복이 되고 몸도 회복이 됩니다. 이 아이는 개를 퍽 사랑하나 봐요. 저렇게 큰 개도 두렵지 않고. 예. 그래서 우리가 쉴 수 없고 또 쉴 때 일어나는 우리 이 평안과 또 건강의 회복이 있는데 쉬지 못할 때 피로가 겹쳐요. 몸도 마음도. 그래서 피로가 뭔지 우리 한번 정의를 해보면 좋겠어요. 피로의 정의, 피로란 정신이나 육체의 지나친 활동으로 지친 상태를 말한다. 피로감은 신체의 기관들을 과도하게 사용할 때 입게 되는 신체 기관의 손상이 시작되기 직전에 느껴지는 것으로 자체 방어 경보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네, 피로는 이제 더 이상 지탱에서는 이제 큰 문제가 생기니까 미리 사인을 주는 거네요. 경보 신호네요. 피곤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쉬어야 되겠죠. 근데 약을 먹고 더 하다가 나중에 큰 사고 당하는 거죠. 네. 피로의 생리적 원인, 혈액, 간, 근육에 저장된 당분이 모두 소모되면 세포 조직의 활동이 감소되기 때문이다. 근육 내의 당분은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산화되기 때문에 근육에 젖산이 쌓여 신축성이 떨어진다. 신경 전달 물질 아세틸콜린이 고갈되면 신경 전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로하게 된다. 피로한 이유가 잘 전달이 되지 않으니까 피곤하다. 그래서 피로를 느낄 때는 즉각 쉬어줘야 되는데 이것을 계속 각성제라고 하는 것들을 먹어요. 그건 예를 들면 커피나 그런 유사한 것들인데 우리에게 피곤하다라고 하는 사인을 보내는데 이것을 분리시켜요. 그러면 이게 전달이 안 되니까 피곤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이지 피로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걸 계속 커피라든지 이런 카페인 것들이 그런 것들인데 계속 먹으면 몸은 계속 사인을 보내고 있는데 전달이 안 되니까 피곤치 않는 것처럼 느낀다 이 말이죠. 그러다 한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것이. 피로의 일반적인 원인, 불규칙한 생활, 인체의 순환주기는 규칙적인 생활에 의하여 생긴다. 이 인체 리듬은 인체의 기능 및 호르몬 분비 등의 여러 작용과 조화를 이루어 건강을 유지한다. 피로감은 불규칙한 생활에 대한 인체 반응이다. 과욕, 지나친 욕구는 경쟁심을 유발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과로하게 만든다. 네. 일반적인 원인이 바로 이렇다. 피곤해진 이유가. 그래서 피로를 느낄 때는 욕심을 내려놓고 쉬는 게 최선이겠죠. 만약에 그 사인을 무시해버리면 이제 큰일이 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현대에 사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오는 병입니다. 과분, 자신의 역량에 넘치는 것을 추구하면 피로를 느낀다. 스트레스, 감정적, 정신적 자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피로를 준다. 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니까 의사들이 병의 원인을 거의 대부분 스트레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정신적인 이 문제 때문에 피곤도 느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이상이 오더라. 네. 피로의 증세.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이 높아진다. 혈당의 감소, 질산, 탄산의 증가로 체액이 산성화된다. 반사 기능이 감소된다. 작업 능률이 저하된다. 신체의 각 부위의 기능 협조에 불균형이 생긴다. 네. 증사, 우리는 가끔 늦게 봤으니까 잘 아시겠죠. 네. 맥박부터 빨라지고. 네. 감기, 몸살, 편도선염, 소화불량 등이 발생한다. 수면장애, 빈혈, 체중 감소, 식욕 부진이 발생한다. 신경의 불안정한 상태가 이루어진다. 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우리들의 감각이 굉장히 예민해요. 다른 사람이 맡지 못하는 냄새도 맡아요. 소리도 그래요. 그래서 아주 그런 부분들이 예민한 사람들은 그런 감각을 위해서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네. 이 마사지를 잘하는 사람은 아주 손으로 그 감각을 잘 느껴요. 그래서 상대방이 아파하는지 아니면 감각을 못 느끼는지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아주 감각을 맞춰서 이렇게 그 마사지를 잘해요. 그러니까 각 부위가 다 우리 사람마다 그러한 그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사람마다. 우리 그러한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영상을 찍어봤는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감각의 과부하. 이들은 탁월한 감각 능력이 중시되는 직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입니다. 이번 시간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감각 능력의 비밀을 파헤쳐보고 외부의 모든 자극을 차단하는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레스토랑 지배인인 나탈리는 뛰어난 후각으로 세상에서 가장 비싼 요리의 재료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프레셔먼 티 테이스터입니다. 혀로 차의 맛을 감별하는 직업이죠. 뛰어난 시각을 동원해 인물의 특성을 포착하는 것으로 유명한 화가 마크도 실험에 참가했고요. 조지어스는 촉각의 귀재입니다. 저는 심리학을 연구하다 보니 인간의 고민에 귀를 기울일 일이 많았죠. 그래서 청각 실험에 참가했습니다. Okay, team. So we're here today to 감각을 experience 박탈하는 sensory 실험에 deprivation. 참여하게 될 We're going to 겁니다. induce that 액체를 채운 through 탱크 안에 flotation 들어가면 tank. How do we think we're all 어떤 gonna 느낌이 feel? 들까요? 행복하든가 괴롭든가 둘 중 하나래요. 암담하지 않을까요? 뇌가 제의식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알고 싶어요. 뇌의 활동을 제가 통제했으면 좋겠어요. 인간의 감각기관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감각기관을 통해 세상을 인식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은 본성적으로 이러한 감각의 재능을 받았으니까 이걸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이 감각을 한번 차단시켜 보자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 감각이 차단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실험해 보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예민하게 이 감각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예, 피로의 종류에 대해서 더 알아보십시다. 피로의 종류, 정신적 피로, 반복되는 중추성 심리 피로인데 정서적 불안, 괴로움, 지루함으로 생긴다. 육체적 피로, 말초성 심리 피로인데 혈액과 근육에서 일시적으로 생기는 피로이다. 병적 피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반복, 만성화될 때 나타나는 피로 현상이다. 네. 정신적, 육체적, 병적 피로. 이제 이러한 피로가 누적이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아까 그 제목을 뭐라고 그랬었죠? 그 동영상에? 감각의 과부하. 그러니까 이제 과부하가 생기는 것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그 뇌세포가 소통이 잘 되고 신경 전달이 잘 되는데 그게 너무나 많이 오거나 지치게 할 때 과부하가 오는 거지. 그래서 머리를 너무 많이 쓰는 사람들은 막 머리를 때리는 거죠.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정신적으로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쉴 수 있죠?
네. 이걸 그만두고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 그냥 쉬는 것이 아니고 쉬는 것은 자는 것은 잘 피곤이 풀리지 않아요. 근데 운동을 해줘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운동을 전혀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사람들 또는 그러다가 지치면 쉬고 잠을 자고 하면은 이게 잘 안 풀려요. 네. 피로의 회복을 위한 일반적 방법, 수면, 6에서 8시간의 적정 수면은 활력을 되찾는 최적의 방법 중 하나이다. 휴양은 재창조의 능력을 제공한다. 규칙적인 생활 주기로 돌아가라. 네. 잘 염두에 두셔서 해보세요. 네. 규칙적인 생활도 피곤을 풀게 해주는 것이에요. 네. 목욕,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피로물질의 배출을 돕는다. 운동,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스트레칭은 회복에 긍정적인 결과를 준다. 영양, 당질, 비타민, 무기질의 공급은 피로를 회복시켜준다. 네. 자, 목욕, 운동, 영양은 이러한 것을 해결해 주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감각을 예민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감각을 차단을 시켜봤어요. 어떻게 차단을 시켰는지 한번 봅시다. 감각 박탈 실험은 캡슐 안에서 1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소감이요? 이런 실험에 꼭 한번 참가해보고 싶었죠. 체온과 같고 물에는 약 320kg의 마그네슘 화합물이 용해돼 있습니다. 캡슐 안에선 몸이 용액에 뜨기 때문에 체중을 느끼지 못하죠. 조지어스의 촉각도 무용지물이 되고 용액에선 맛이나 냄새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드레시엄과 나탈리의 미각과 후각도 그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캡슐을 닫으면 빛이 완전히 차단돼 마크의 뛰어난 시각 역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죠. 명상과 내적 성찰 그런 것들이 한데 섞였죠. 실험이 끝날 무렵 마음이 정말 편해졌어요. 누군가를 만지고 싶어졌죠. 엄마 자궁에 들어간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 그런데 몸과 마음이 바쁜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뇌는 끊임없이 주변의 정보를 해석하죠. 그래서 인간이 활동을 계속하는 한 스트레스는 누적되기 마련입니다. 과도한 자극에 수반되는 감각의 과부하. 이것이 바로 현대사회의 문제점이죠. 감각을 차단하는 실험을 해본 결과 체내의 스트레스 유발 물질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엔 누구보다도 감각에 크게 의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죠. 감각 기능을 정지시켰더니 이들은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네. 우리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렇게 해서 며칠간 그 속에 누워있고 싶어요. 모든 걸 차단하고. 여러분에게 지금 그 기회예요, 지금. 여기에서 밥도 해주죠. 운동도 도와주죠.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없죠? 그런데 사서 걱정을 해요. 집이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한번 차단해보자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까지 이 과부하 때문에 내 몸이 엉망진창이 됐는데 모든 걸 차단해가지고 일단 원래대로 돌려놓고 그 다음에 걱정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내성이 생기니까 또한 어느 정도 치료가 됐기 때문에 그때는 이걸 감당할 만해요. 그런데 계속 이걸 쓰고 있으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잘라보세요. 무조건. 여기 와서 어떤 걱정하고 있다면 효과가 좀처럼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기회가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의 정신은 우리들의 몸은 정신을 다 잃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몸이 반응하는 것이에요. 푹 쉬어보세요. 정신과 몸이. 그런데 이걸 쉬지 못하는 병이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불안, 공부, 알바, 봉사활동, 기업 인턴십, 자격증 취득 준비, 대학가 공유족 급증.
네, 공유족이래 이것을. 공유족, 쉬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 쉴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일하는 게 편해,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쉬는 게 두려운 사람. 공유족. 뭔가 우리들의 강박관념이고 이제까지 습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쉬면 더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쉬어본 사람이 없어요. 쉬어본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피곤을 누적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본인은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과부하에 걸리고 있다고 하는 걸 모르고 있는 것이죠. 비만 직장인 스트레스 받으면 간 기능 정상인보다 9배 나빠져. 9배나 나빠진대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9배나. 네. 스트레스 받으면 또 스트레스 과로 50대 여성 탈모 급증. 탈모도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과로로 오는 것이고. 그러면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주는 것들이 뭘까요? 네. 여러분 많이 받았잖아요, 그동안. 나는 남들보다 뛰어나야 되는데, 나는 꼭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성취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들의 욕망이에요, 결국 욕망. 근데 그 욕망을 채워주면 스트레스가 풀리겠죠? 어떻게 하셨어요, 이걸? 18평짜리 사가지고 가면 25평 사고 싶어. 25평 사면 30평. 이제 거기서 끝나죠, 이제? 40평. 끝났겠군요, 거기서. 50평. 끝났겠죠? 나중에 보니까 터 가지고 살더라고요. 그래도 욕망이 부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욕망은 채운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없는 게 아니고 욕망은 또 욕망을 낳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욕망을 바꿔야 돼요. 욕망을 바꿔. 만족한 마음, 쾌활한 정신은 육체의 건강이 되고 심령의 힘이 된다. 침울과 우울과 슬픔보다 더 효과적인 질병의 원인은 없다. 정신적 우울은 무서운 것이다. 그대들은 모두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증오와 우울한 분위기가 활기를 빼앗아 버리고 예민한 두뇌를 마비시킨다. 폐는 수축되고 간은 무활동 상태가 된다. 네. 그래서 스트레스가 우리의 몸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병의 원인은 여기에 있는데 우리 치료에 있어서는 계속 고무다리 긁고 있는 것이에요. 가려운 것은 내 다리인데 고무다리를 자꾸 긁고 있어요. 치료의 원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결국 치료 방법도 엉뚱한 데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발. 여기에 지난번에 이 컴퓨터를 하루 종일 하는 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뇌에 암이 생겼어요. 이제 수종증도 생기고. 그런데 이분이 수술을 또 하고 젊은 분이에요. 여기 와서 이것을 쭉 듣더니 원인을 찾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루 종일 컴퓨터 가지고 머리를 쓰는 거예요. 이건 한계가 있는데 과로하게 한 거예요. 이것을 쉴 때부터 이분이 급격히 좋아진 것이에요. 이걸 쉬어야 돼. 그럼 내 문제는 어디 있느냐는 것이. 그래서 갖가지 병이 나오는데 그 병명은 요즘에는 알 수도 없는 것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자가면역질환 같은 게 참 그런 병들이 많아요. 콕콕 쑤시는 속쓰림, 스트레스가 주범. 콕콕 쑤시는 것, 이것도 스트레스래요. 우리들의 뇌와 위는 아주 직결되어 있어요. 죽일 놈을 생각하고 밥 먹으면 어떻게 되죠? 안 돼요. 그러니까 적당히 죽일 놈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주 죽일 놈을 없애는 게 나아요? 생각을 바꾸는 게 나아요? 네.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입안이 타는 듯 화끈화끈, 이유 없이 통증만 심해져. 네. 그런 것도 스트레스예요. 입안이 타는 듯한 거.
무엇보다도 모든 신체 기관 중에서도 가장 섬세한 뇌가 과도한 활동으로 말미암아 영구적인 피해를 입어왔다. 이러한 원인이 머리에 염증을 생기게 하며 수종증이 생기게 하고 이러한 무서운 질병의 결과로 경풍의 증상이 일어난다. 네. 그래서 이 뇌경색이라든지 이러한 분들은 이게 쉬워져야 돼요. 그리고 운동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 원인을 모르니까 계속 다른 약만 먹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피가 좀 잘 흐르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약을 먹어요. 이런 것이 결정적으로 해결을 못해요. 왜? 우리의 마음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스트레스가 주로 이제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은 스트레스 받게 돼 있어요. 마누라하고 같이 사는 것도 스트레스일까요? 네? 왜요? 잔소리. 네, 잔소리. 그런데 서로 사랑을 하면 스트레스가 아닌데 서로 사이가 나빠졌을 때는 스트레스예요. 사는 것 자체가. 그래서 마누라가 저기서 눈에 보이면 여기가 답답해지기 시작해요. 저 마누라 또 오네. 뭐라고 말하려나. 그러니까 스트레스의 원인이 꼭 외부에 있다고만 볼 수 없어요. 그것은 내 마음에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잦으면 내 기분이 어떨까요? 우울해져. 우울증이 왜 온지 알겠죠. 네. 스트레스가 우울증 유발, 재미의학자가 입증. 네.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유발한다고 하는 것을 밝혔어요. 그것을 그저 우리들이 이렇게 감각으로 아니고 실험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했다 이 말이에요. 호르몬이 어떤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밝혔어요. 그렇다면 이 우울증은 왜 왔어요? 네? 지금 우리 유치원 공부라니까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러면 스트레스를 나에게 주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없애버려야겠죠. 근데 그 사람을 없애면 또 다른 사람이 스트레스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스트레스예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것이 오면 어떨까요? 피하고 싶겠죠. 근데 우리 뇌는 이게 오토매틱이에요. 그래서 피하고 싶으면 내 뇌가 스스로 자기 속에 숨어요, 자꾸. 무슨 병이죠? 우울증이 더 지나치면 치매. 치매 급증 2050년엔 1억 명. 왜 요즘에 스트레스가 많은지, 왜 치매가 많은지. 그래서 치매는 결국은 계속 죽일 놈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거나 또는 자기의 어떤 취미나 자기의 어떤 소망이나 이런 것들을 이루려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그러한 부분들을 자꾸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부부간에 사이가 좋지 않는 경우라든지 이럴 때 이게 오는 것이. 자기 속에 자기가 스스로 숨어버린 거예요. 자기를 자학하거나 아유 죽어버릴까? 그러면 우리 뇌는 여기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치매는 무서운 병이에요. 암은 내가 아픈 줄 알고 상대방과 소통을 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면서 치료하기도 해요. 근데 치매는 본인이 아니다고 하는 것이. 이게 무서운 것이 이게. 스트레스에 의한 면역력 약화가 만성 피로를 초래한다. 네. 뭐가 면역력 약화를 시켰어요? 스트레스. 그러니까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만성 피로가 하는 것이. 그래서 스트레스의 그 뇌와 스트레스 많이 받은 사람의 뇌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뇌가 달라요.
점점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치매의 위험이 있어요. 네. 스트레스 오래 받을수록 치매 위험성. 네. 확실히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그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되면 치매가 온다는 것이. 치매. 그러니까 이것은 과학적으로 점점 밝혀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현대 사회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줘요. 네. 수면은 반드시 나중에 대가를 치르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평일날 적게 자더라도 적게 자고 주말에 많이 자도 그 평일날 적게 잤던 거에 대한 부채를 주말에 해소할 수가 없다.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낮에 졸리우면은 그리고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감퇴되면은 반드시 내가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을 한 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밤에 그렇게 잠을 잘 못 자고 나면 낮에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게 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루 24시간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7시간 49분으로 OECD 국가 중에 가장 짧습니다. 학생들의 수면 시간은 더욱더 짧아져서요. 중학생은 7시간 38분, 고등학생은 6시간 31분에 불과합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수면을 낭비나 게으름으로 여기면서 잠을 줄여가며 일을 해야만 부지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수면 부족이나 수면 장애는 우리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활기찬 인생은 수면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늘 밤 여러분의 잠에 주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왜 잠을 못 자죠? 자면 될 텐데. 그래요. 이 정신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러한 우울증 계속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그러한 문제인데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에게 특별히 뇌졸중이나 암이 많아요. 우울증, 뇌졸중, 암 걸린 노인 환자에 많아. 네. 네. 결국 정신적인 문제예요. 이 정신의 문제가 암을 유발한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암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원인을 제거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죠. 예, 원인이 제거되면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막연히 이렇게 살아버리고 말았어요. 과학은 계속 증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유심히 그걸 보지 않았어요. 네. 내 병은 거의 대부분 정신적인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신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이거 절제를 못하고 있어요. 사실 저도. 내일 아침에 이거 강목을 꼭 정리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밤에 늦게까지 할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조절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는데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고통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다. 어려움과 시련과 슬픔이 하늘 본향으로 가는 길에 내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계속해서 어려움을 미리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의 짐을 배나 더 무겁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네. 미래에 대해서 아직 오지도 않을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미리 생각함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면 될 텐데 오늘부터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꽤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저도 옛날에 정말 많이 그랬어요. 그런데 자꾸 그것이 올 적마다 제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꾸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려고 해요. 잠을 그래서 잘못 잔 이유는 대부분 그 문제예요. 잠을 잘 자면 암도 잘 안 걸려요. 잠 잘 자면 암에 잘 안 걸려. 야근을 하는 경우 암세포 증식 빨라져. 그러네요. 잠을 잘 자면 암에 잘 안 걸린다. 그래서 야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특별히 미국에서 이것을 검사를 했어요.
야근 많이 한 사람이 있나요? 직업적으로. 뭐죠? 아, 그러셨군요. 그런 직업 중에 간호사가 있어요. 그래서 간호사가 유방암이 제일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생을 어차피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까 감각 박탈 실험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표정이 좀 자면 어떨까요? 저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언제 제일 편안해요? 엄마 품속에. 그래서 밥을 하나 이쪽 다 먹었다가 떨어지면 이쪽 돌리기만 하면 밥통이 따뜻하게 36.5도 딱 이렇게 적정이 데워가지고 언제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 먹다 이쪽 먹다. 낑낑낑낑 그러면 규정이 갈아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애가 한번 돼보자고 하는 것이에요. 예, 편안하게 행복하게. 시편 127편 2절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네,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세상 출세를 위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남은 결과예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잠을 주셔야, 평안한 잠을 주셔야 푹 자는 거예요. 잠 잘 자고 싶으세요? 미국에서 오신 분들, 독일에서 오신 분들 시차가 어떻게 적응했어요? 시간이 약이군요. 제가 방법을 오늘 알려 드릴게요. 이 모든 꽃은 빛으로 생체 시계 조절, 겨울에도 여름꽃 피운다. 빛이 생체 시계를 조절하네요. 그래서 여름에도 가을 국화를 꽃 피워버려요. 빛으로 조절을 해가지고. 하우스를 만들어서 깜깜하게 해놓고 시간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생물에게는 시계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속에. 한번 영상으로 보도록 합시다. 물과 햇빛, 적절한 양분만 있다면 꽃은 때를 알고 피고 마음껏 개화한 후엔 어김없이 시든다. 모든 생명체에는 자연의 주기를 감지하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다. 사람의 몸 안에도 그런 능력이 있다. 때가 되면 배가 고프고 밤이면 잠이 쏟아지는 생체주기. 우리 몸 안에 존재하는 잠용종, 이른바 생체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심장박동처럼 정확하고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생체시계. 생체시계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 생체시계는 생리나 대사, 행동 같은 다양한 생명현상이 24시간을 기준 삼아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생물학적 시계를 말한다. 사람의 체온은 하루 종일 누워있거나 어둠 속에 갇혀있더라도 낮과 밤 시간에 따라 미세하게 변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식물이나 동물의 내부에는 일정한 리듬이 존재하고 시계와 같은 메커니즘이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생체시계는 어디에 있을까? 두뇌에 있는 시상하부 교차상핵이다. 이 부위는 중앙생체시계라고도 불리는데,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도 24시간에 가까운 생체주기를 가지며 꾸준한 리듬을 갖는다. 교차상핵은 뇌에서 두 개의 시신경이 만나는 곳으로, 이곳에 무려 2만여 개의 시계세포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계 유전자가 망가지면 밤낮을 구분하지 못하는 등 생체시계가 무너지게 된다. 생체시계는 시상하부에만 위치하는 것은 아니다. 60조 개나 되는 사람 세포 하나하나와 폐와 간, 췌장, 피부에도 각자 고유의 시계를 지닌다. 이렇게 많은 우리 몸의 시계들은 뇌의 시상하부에 있는 이른바 표준시계에 맞춰 활동을 개시하는 것이다.
네. 식교차 상핵이 우리 뇌 깊은 곳에 있는데 여기에서 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인데 이 깊은 부분, 이 뇌의 깊은 부분에서 이 조절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왜 그러면 우리가 잘 시차 적응이 되지 않느냐? 네. 인간의 생체 시계는 아주 위력적인 기구이다. 뇌 속 깊이 파묻혀 있으면서 언제 잠을 깨고 언제 잠드는지를 가르쳐주며 체온 및 호르몬 분비를 조절한다. 많은 야근자나 여행자가 겪는 고질적 피로와 시차병 등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네. 그래서 이 식교차 상핵에서 여기에서 조절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절을 빨리 하면 빨리 적응이 되겠네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좀 더 한번 봅시다. 생체 시계 주기는 단순히 24시간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넓게 보면 한 달에서부터 1년 혹은 일생을 아우르는 생체 리듬도 존재하지만 최근에는 24시간 안에 맞춰 움직이는 일주기 생체 리듬을 생체 시계로 정의 내린 것이다. 그렇다면 왜 24시간일까? 과학자들은 그 배경으로 태양을 지목한다. 24시간 주기로 자전하며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지구의 생활 환경에 생명체들이 진화적으로 적응했다는 것. 눈이 햇빛이라는 정보를 읽으면 생체 시계를 관장하는 시신경 교차 상핵으로 보내는 것이다. 지구의 자전은 낮과 밤을 제공하고 일교차를 만들었으며 지구상의 생물체는 이러한 외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생체 시계를 갖게 됐다. 그것도 24시간 주기를 인지하도록 말이다. 이렇게 형성된 생체 시계는 그때그때의 외부 환경 변화를 감지해 최종적으로 생리 현상에 영향을 끼친다. 인간은 심장 박동 주기나 체온, 호르몬 분비량이나 수면과 같은 생체 변수들의 많은 영향을 받는데 이것은 낮이냐 밤이냐에 따라서도 변화를 보인다. 예를 들어 밤에 위험한 동물들이 어슬렁거리는 상황이라면 약한 동물들 입장에서는 언제 밤이 될지 미리 알면 생존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어쩌면 생체 주기는 생명체가 본능에 알맞게 진화한 흔적일지도 모른다. 24시간을 기준으로 두는 일주기 생체 리듬, 그 역사는 수천 년 전으로 올라간다. 기원전 4세기 알렉산더 대왕 시절의 관찰 일지에는 콩과 식물의 나뭇잎이 낮에는 수평 상태를 유지하다가 밤에는 수직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적혀있다. 1792년 프랑스 천문학자 드 마랭은 미모사 이파리가 낮에는 벌어지고 밤이 되면 접힌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처음에는 빛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두운 암실에 놓아도 24시간 기준으로 잎이 벌어지고 닫히는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 이파리가 주기에 따라서 이렇게 내려지기도 하고 펴지기도 하고 그래서 시계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그래서 인간이 식교차 상핵에서 이걸 지금 조절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독고마리라고 하는 꽃을 보니까 이게 잎이 낮에는 이렇게 펴져 있고 밤에는 이 수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계가 어딨나를 확인해 봤더니 하나, 둘, 세 번째 이파리에 시계가 있었어요. 이것을 잘라봤더니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물은 세 번째 이파리에 시계가 있었어요. 사람은 뇌 속에 식교차 상핵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조절하면 쉽게 우리가 잠을 잘 수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머리를 여세요. 제가 조절을 좀 해드릴 테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마음대로 만지지 말라고 뇌 속에도 맞아요. 여기 있으면 딱 여기 한번 건드리면 될 텐데 이 속 깊은 곳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또 실험을 했어요.
생체 시계가 유전자에 의해 작동된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30년 전쯤. 캘리포니아 공대의 유전학자인 벤저 교수팀은 초파리를 돌연변이로 만들어 번데기가 성체로 탈바꿈하는 주기를 의도적으로 바꿨다. 생체 시계는 분명 햇빛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지만 그것을 관장하는 유전자에 따라 더 미세한 영향도 받을 수 있다는 발견이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 몸 안에 유전자가 24시간을 기억해서 24시간 동안 돌아가는 유전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름을 붙여놓은 게 클락, 아니면 타임리스, 이런 게 유전자의 이름입니다. 그런 유전자의 발현이 24시간을 주기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 근데 그게 딱 24시간은 아니고요. 그 시간 조절을 매일매일 리셋을 해주는 거죠. 아침에 해가 뜨는 걸 보고 빛이 늘어나는구나, 아니면 해가 뜨는 걸 보고 온도가 올라가는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지금이 어제 그 시간이구나 라고 리셋을 하는 거죠. 또한 생체 시계는 태양빛이나 온도에 따라 시간을 재설정하기도 한다. 인간의 중추 생체 시계 고유의 주기는 24시간 11분이지만 빛이 눈의 망막과 시상 하부에 있는 분자를 자극해 중추 시계의 매일을 정확히 24시간으로 맞추게 된다. 우리 몸은 언제 무엇을 해야 좋은지 최적의 시간을 알고 있다. 하지만 생체적인 현상을 그대로 따르기란 쉽지 않다. 현대인은 서로 다른 다양한 생활 패턴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는 생체 시계를 제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생체 리듬이 인간에게 왜 중요한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네, 생체 리듬이 불규칙한 것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우리 몸 안의 현상들. 그 중에 하나가 질병이겠죠. 네. 그래서 생체 시계는 아까 중간에 뭐라고 그랬죠? 어떻게 맞춘다고요? 빛을 보면서 다시 리셋하는 거예요. 네. 시간이 틀리면 다시 리셋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시 리셋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영혼 속에서도 이러한 리셋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미국에 이따금씩 가는데 미국에 가서 이 시차 적응이 처음에 참 힘들었어요. 근데 한 가지 방법을 제가 알아내가지고 요즘에는 쉽게 적응해요. 어떻게 하냐면 갈 때 절대 자지 말아야 돼요. 너무 피곤하면 잠깐만 자는 거예요. 5분, 10분. 그러면 내가 이제 미국에 도착하면 밤낮이 바뀌는 것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나는 이제 자야 되는데 지금 자야 될 시간인데 아침이다 보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구경을 하거나 일하거나 해서 햇볕을 쬐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시간 너무너무 피곤해. 어쩌다 가다가 눈 감을 때도 있어, 가다가. 너무 피곤해서. 근데 그 시간을 딱 넘기고 그날 저녁에 잔다. 그러면 세상 모르게 자는 것이에요. 그 이튿날 딱 되면 이게 딱 맞아 있어요. 리셋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햇볕의 주기를 다시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는 내 영혼이, 나의 눈이 계속 세상적인 것에만 내가 과부하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햇볕을, 영혼의 햇볕을 다시 보면 여기에 대해서 리셋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쉴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햇빛이 어두운 영혼의 밀실을 비출 때 불안한 염려와 불만은 사라지고 흡족한 기쁨의 정신에 활력을 주고 육체의 건강과 힘을 줄 것이다. 네. 우리 영혼 속 깊은 곳, 식유차 상핵은 만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깊은 곳에 다시 리셋해 주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영혼의 햇빛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의 햇빛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예수쟁이들만 믿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그러한 질병을 치료해주고 스트레스를 없애주고 식유차 상핵을, 영혼의 식유차 상핵을 바꿔주기 위해서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다 내 모든 짐을 내려놓을 때 여기에서 진정한 쉼이 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할 수 있는, 내 영혼을 쉬게 할 수 있는 것이 다시 리셋이 돼야 돼요.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대로 이 생체 시계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또 다시 스트레스 받고 또 다시 조절이 안 되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질병이 오는 것이 스트레스, 이것이 우리의 질병의 기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좀 놔보는 거예요. 놔보는 거예요. 아까 그 아이도 참 안 됐잖아요.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게 그의 영혼을 저렇게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지금 리셋을 시켜보려고 하는데 자꾸 바라보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네. 주님의 햇볕은 다르다고요. 그 빛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분을 계속 바라보는 것이. 그럼 여기에서 진정한 쉼이 오는 거예요. 여기 와서마저도 계속 세상 걱정하고 있고 그러면 치료가 안 돼. 여기 치료하러 왔는데. 진정한 쉼은 바로 여기에서 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진정한 쉼이 있기를 바랍니다.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동안 너무나 과부하에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병적인 것도 모르고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살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몸과 마음이 쉴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몸을 치료하는 진정한 과학인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창조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우리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내 영혼을 쉬게 해줄 것을 믿사오니 꼭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